이론 강의 12강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집 32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갑과 을은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통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나오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습니까? 아니죠. 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을 하건 행위 능력을 잃어서 제한 능력자가 되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틀리죠.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또는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야 된다. 요거는 요지주의예요. 여기까지 가는 건. 그러니까 틀립니다. 우린 도달주의 다음에 이제 요지주의죠. 요지주의는 아니란 얘기예요.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죠. 요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철회는 도달하기 전까지 가능하죠. 네, 틀렸고.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내용증명 또는 이 자리에 등기 우편이 들어가도 되고요.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경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번하고 5번하고는 다릅니다. 1번은 표의자인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5번은 뭐가 되냐면 요 갑이 의사표시를 요걸 발송을 했는데 을이 상대방이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제한 능력자. 그러면 도달하기 전이면 의사표시가 효력을 이 을이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제한 능력자라면 그때는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겠지만 도달할 때는 멀쩡했죠.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돼봤자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는 사람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헷갈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조심하셔야 돼요. 5번 지문 같은 건. 자, 2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에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죠? 또는 여기에 사망하더라도 도 되고 맞습니다.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편물이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기 우편과 달리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과는 달리 보통 우편물이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을 추정할 수 없고 이 자리에 보통 우편이 들어가 있지 맞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어지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그러면 이 판례를 읽어보면, 자, 이 판례 이거요. 내용 우편이나 등기 우편과는 달리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도 추정할 수 없죠. 그러면 보통 우편이 발송되면은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내용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4번은 요 앞문장이고 우리가 자주 보던 건 요거 5번이죠. 5번.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본 거는 내용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어. 자, 그냥 발송만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발송되면은 도달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예 반송까지 안 됐어요. 반송까지 안 됐으면 도달했다고 간주가 되는 거, 보아야 하는 거야. 간주가 되는 거야. 어느 게 더 세요? 보아야 하는 게 더 세죠. 그냥 단순히 발송한 거는 추정만 돼. 보통 우편은 근데 추정도 안 돼요. 그냥 뭐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예 반송이 안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보아야 한대. 간주가 되는 거야. 간주.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3페이지입니다. 3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죠.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 상태에 놓인 걸로 봐서 이거하고 유사한 게 5번입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2번이나 5번이나 같은 지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다. 자, 요 지문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라서 17살이에요. 여기 을은 행위 능력자, 그냥 상대방은 일반인이고, 그리고 행위 능력자니까 얘가 이제 20살이야, 20살.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가 무슨 을하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죠. 그런 거는 얘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알아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가 20살이에요. 20살인 경우에 얘가 무슨 의사 표시하면 부모님이 몰라도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보세요. 얘가 행위 능력자 멀쩡한 애였는데 의사 표시를 먼저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부모님이 몰라도 당연히 그냥 얘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몰라도 효력이 발생을 하죠. 몰라도 효력이 발생. 근데 봐봐요. 의사 표시를 발송을 한 후에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봐봐요. 발송을 한 후에 의사 표시가 이 행위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이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의사 표시 발송 후에 행위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의사 표시는 법정 대리인이 몰라도 효력을 발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자, 그 통지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 의사 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틀리죠. 왜? 요거는 제한 능력자가 아닐 때 발송을 했으니까 왜?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 경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행위 능력자가 보낸 의사 표시로 보고
법정 대리인이 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인데 나머지 3개는 뭐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근데 자, 우리 발신주의가 보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2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1번은 2번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고 1번은 대리권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요 2개는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외우죠. 근데 5번도 그다지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뭐 나오는 거지. 3번하고 4번은 지금부터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밌거든요. 그냥 알아두면 좋고 잊어버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요 2개는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 2개는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3번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뭐냐면, 자, 제한능력자가 아닌 행위능력자인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얘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최고를 하는 거야. 독촉을 하는 거야. 야, 너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임마 라고 독촉을 했을 때 이 제한능력자가 거기에 대한 나 취소할 거야 내지는 아니야 취소 안 할 거야 라는 대답 있죠. 그 확답, 그거는 뭐다? 이거는 발신주의다. 뭐 그냥 들을만 하죠. 그죠? 자, 4번째 볼게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이거는 여기 A가 B한테 1억 빌려줬어요. 근데 그럼 A가 채권자죠. 채권자. B가 채무자야. 채무자인데 예전에 이 B가 C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C가 뭐라고 하냐면 야, B야, 네 채무 내가 인수할게.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C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B, 네가 A한테 갚을 돈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채무 인수 아닙니까? 채무 인수. 그래, 근데 한번 봐봐요. 이 A는 B니까 돈 빌려줬지 C는 자기가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C가 A한테 가가지고 나 B 대신 내가 돈 갚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싫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C가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대신 돈 갚아도 돼? 라고 어떻게 해요? 채권자에게 승낙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A가 이 채무 인수를 B가 C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대답,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라고요. 뭐 그냥 듣고 보니까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확답으로 수험생들이 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확답 해가지고 요걸로 헷갈려라. 이 통지잖아요. 통지 헷갈려라라고 낸 거예요. 근데 안 헷갈렸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발신주의 요 2개 무조건 외워야 되고 요 2개는 그냥 한번 드러나 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의사표시의 그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항상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